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에게 소중한 선물을 받은 30대 여자입니다. 만약 저에게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걸 꼽으라면 저는 첫째도 엄마, 둘째도 엄마를 말할 겁니다. 엄만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사랑을 나누는 법,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많은 걸 받았지만 엄마 무엇보다 빛나는 단 한 가지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여러분께 그 선물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유독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애정을 표현하는데 약간 쑥스러워 하잖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매일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표현하셨습니다. 딸, 아침 먹은 설거지 네가 해둔 거니? 엄마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고생했겠네.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에이, 엄마 설거지 가지고 멀려. 그런 거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엄마한테 우리 딸은 제일 소중한 사람인걸. 그런 딸에게 아낌없이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엄만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을 늘 일러주셨어요. 아버지도 그런 엄마를 보며 늘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경은아, 난 네가 이 다음에 커서 네 엄마같이 따뜻한 엄마가 되면 소원이 없겠구나. 네 엄마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너도 항상 엄마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버지 말씀처럼 저도 엄마에게 늘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조금씩 자라면서 그렇게나 친구 같던 엄마에게도 말 못할 비밀 하나쯤은 있다는 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우선 엄만 매년 여름이 되면 항상 생크림 케이크 하나를 사와서 드시지도 않고 촛불만 붙여두곤 하셨어요. 엄마, 촛농 다 떨어져요.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엄마가 꼭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축하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기념해주고 싶네. 전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엄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한여름 피할 수 없는 더위같이 엄마의 알 수 없는 그리움은 매년 반복되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저도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화를 내기도 했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이럴 때면 꼭 우리 엄마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아요. 아빠도 통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저만 바보 된 것 같고 답답해요. 엄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미안해, 경은아. 언젠가 때가 되면 엄마가 다 말해줄게. 지금은 도저히 말할 수가 없구나. 알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저만 몰라도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 그냥 찾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상상병 환자처럼 있을 거면 그냥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엄만 차라리 찾아가서 만나라는 제 말에 별다른 대꾸도 없이 그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땐 엄마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저 엄마의 외로움을 모른 척한 채 사랑만 듬뿍 받으며 어른이 되었답니다. 저는 진학을 앞두고 나름 오랫동안 결심한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대학은 집에서 조금 멀리 있는 곳으로 가볼까 해요. 거기 학교가 아웃풋도 좋고 장학금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취를 해보려고요. 뭐? 자취? 안 된다. 이제 겨우 20살이 부모랑 떨어져서 뭘 하겠다는 거야. 밥은? 아프면? 또 위험하면? 그때 누가 옆에 있어줘? 하지만 뜻밖의 엄만 크게 화를 내시며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건
결사반대하셨죠. 아마 그때가 엄마가 제일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신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취하는 걸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화를 내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집에 내려올게요. 요즘 대학가 근처에 CCTV도 많고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 앞으로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같이 시간을 보낸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 세월은 한순간이야. 어차피 너 시집 가면 평생 떨어져 살 텐데 얼마 안 남은 이 순간이라도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엄만 저와 떨어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해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진 당황스러워하는 절 말리시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대화를 중단시키셨죠. 결국 저의 자취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저는 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통학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저 자취했으면 8시까지 잘 수 있었는데 통학하니까 매일 새벽 6시 일어나야 하잖아요. 저 눈 밑에 다크서클 안 보여요? 어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엄마 눈엔 예쁘기만 하구만. 어여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가. 집에 일찍 일찍 들어오고. 엄만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하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은지 그저 같이 사는 것에만 기뻐 보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도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저 회사 생활한 지도 6년 차인데 아직도 독립을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음, 모녀 싸움에 괜히 나까지 끼기 싫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 네 엄마가 딸내미가 너무 좋아서 끼고 살고 싶다는데 어쩌겠니? 네가 이해 좀 해라. 집에 사니까 돈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 물론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건 장점도 많았습니다. 집세, 공과금 나갈 걱정도 없고 부모님이 밥, 청소, 빨래까지 다 해주시니 전 여전히 철부지 막내딸처럼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어쩌다 친구들과 만나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여전히 전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고 마음 편하게 연애 한 번 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어요. 경은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 허락 없이 외박 한 번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너 혹시 부모님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아, 진짜 답답하다. 너희 엄마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남자친구들이 은근히 저희 엄마를 원망했지만 저도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연애한 것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남편은 같은 회사의 옆 부서 직원이었는데 우연히 회사 복도에서 저를 보고 몇 개월 동안 죽자 사자 절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엄마의 감시 속에서 결혼은 꿈도 안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에게 조금 모질게 대했어요. 좋아요. 제 덕씨 마음 알겠어요. 근데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저 우선 31인데도 집에서 독립은커녕 아직도 통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박이나 여행은 꿈도 못 꾼다는 소리죠. 어쩌다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제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경은 씨,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지 긴장했는데 그런 얘기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경은 씨처럼 예쁘고 귀한 딸이라면 저라도 독립시키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경은 씨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 늘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요. 남편은 그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었는지 정말로 연애 기간 내내 늦지 않게 꼬박꼬박 절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어머님이 걱정하신다며 오히려 빨리 들어가 보라며 성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연애 중반까지도 부모님이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저희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고요. 나도 20살 때부터
타지 생활에서 부모님이 늘 아쉬워하셨거든. 같이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과 왕래를 편하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예 같이 사는 것과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난 당신이 결혼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계속 부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리고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속 깊은 남편이다 보니 부모님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나중엔 강서방이라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엄마, 나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재덕 씨랑 있을 땐 아무 말 안 하네? 이럴 때 보면 딸보다 예비 사이를 더 믿는 것 같다니까? 엄마가 널 독립시키지 않는 건 언젠가 정말로 독립시켜야 하는 날이 올 걸 아니까 그런 거야. 우리 강서방이라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엄마가 시집도 안 보내고 끼고 살 줄 알았어? 어, 엄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시집 간다니까 너무 후를 보내버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서운해지는 거 있죠? 이렇게 결혼 전에 엄마 투닥투닥하며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그건 사실 진짜 서운해서라기보단 그동안 엄마 품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그걸 조금은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워서였습니다.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는지 우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자칫했으면 인생의 가장 후회로 남을 뻔한 실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 종종 밖에서 엄마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 반찬 했는데 저번에 엄마가 먹고 싶다던 식당 가볼까요? 그 메뉴 아빤 싫어하셔서 엄마랑 저랑 둘이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딸, 요즘 엄마가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되네. 계속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쓰리기까지 해. 그러니 밥은 나중에 먹자꾸나. 그때 엄만 자주 속이 답답하고 얹힌 것 같다며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몇 주 동안 계속 힘들어하길래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큰 병원에서 위 내시경이나 CT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동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당장 엄마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저 위장약이나 처방받아서 나올 줄 알았던 저나 엄만 너무 깜짝 놀라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모녀 사이의 긴 침묵을 깬 건 바로 엄마였어요. 그냥 약이나 좀 센 걸로 받아 먹으면 되지. 무슨 대학병원식이나 가. 아이, 난 무섭다 얘. 그냥 다른 내과 가서 약 처방 받을래. 아니야, 엄마.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당장 다음 주에 나랑 대학병원에 가봐요. 저는 계속 무섭다고 겁을 내는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됐죠. 수많은 검사 끝에 마침내 엄마를 괴롭게 했던 병명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발견된 종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 특히 간과 림프절 전이도 확인됐었고요. 이 정도 진행된 걸 보면 이미 말기 위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선 완치를 목표로 한 치료보단 통증을 줄이고 가능한 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엄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나이 먹도록 엄마랑 붙어 살았으면서도 왜 그렇게 무서운 병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까?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아버지도 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자책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오히려 제일 마음이 편해 보이는 건 엄마였어요.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내가 내일 당장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경은아, 엄만 괜찮어. 엄만 지금까지 우리 딸이랑 네 아빠랑 함께 산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복받은 인생이야. 여보, 당신도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이라고 탓하지 마. 우리 셋 이렇게 서로 아껴주며 산 것만으로도 난 진짜 행복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날도 웃으면서 살고 싶고, 우리 울지 말자.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엄만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며 저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항상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엄마의 진심을 왜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와 전 아예 엄마 병실에 상주하며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강서방이 엄마 다 나으면 크루즈 여행 보내준대. 그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킹크랩도 사주고 다이아 반지까지 해줄 거래. 정말? 아휴, 우리 예비사일 봐서라도 엄마가 얼른 나아야겠네. 다이아몬드 반지도 끼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킹크랩도 먹으려면 엄마를 간병하느라 저와 남편은 약속했던 결혼까지 기약 없이 미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저희 엄마를 챙겨주곤 했어요. 부모님은 하루빨리 결혼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전 무조건 엄마가 혼주석에 앉아 계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그때 엄마의 몸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엄마, 나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강서방이 그러는데 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대요. 샵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정말 아쉽다. 아니었으면 사진이라도 엄마 보여줬을 텐데. 그러게, 우리 딸 드레스 입은 거 정말 예뻤을 텐데.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아파서 우리 딸 결혼 준비도 못 해주고. 아니요,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엄마 얼른 나와서 나 결혼할 때 고운 한복도 입고 시어머니랑 같이 화촉도 밝혀줘야지. 어? 엄마, 내 말 듣고 있죠? 엄만 무려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끝까지 씩씩하게 저희 가족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비록 저의 결혼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엄마만 계속 곁에 있어 주신다면 결혼하지 않고 평생 엄마 곁에만 있어야 한데도 좋았습니다. 엄마,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계속 엄마 옆에만 있을까? 우리 요즘 종일 붙어 있었잖아요. 갓난아이가 된 엄마를 돌보는 것 같아서 난 정말 좋은데 엄마도 좋죠?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우리 계속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우리 딸 결혼도 하고 드레스도 입고 아이도 낳아야지. 그래야지.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나 이렇게 계속 엄마 곁에만 있을래요. 나 결혼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텐 엄마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저의 간절한 외침을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만 보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긴 채 끝끝내 저희 가족 곁을 떠나셨어요.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마지막이라도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엄마, 엄마 안 돼요. 이렇게 나 엄마 보낼 수 없어요. 나 살면서 단 한순간도 엄마랑 떨어져 산 적이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엄마가 누군가를 그렇게 그리워한 것처럼 난 이제 평생 엄마만 그리워하면서 살 텐데. 엄만 결국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 한 번 못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만큼 남모를 상처도 많았던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만 끝까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만질 수 없고 엄마 목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엄마 다정하게 눈을 마주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프지만 엄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혼자 울진 않는지 늘 지켜보고 있을 거 알아요. 저 늘 엄마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잘 살게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비록 엄만 곁에 없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살아계실 엄마를 생각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엄마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결혼식도 올렸어요. 엄마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겠죠? 시부모님도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답니다. 세아가, 아니 경은아, 우리 앞으로 치모녀지간처럼 정답게 잘 살아보자. 사부인의 빈자리를 내가 완전히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 혼자라는 생각 안 들게 내가 항상 옆에서 도울게.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른절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셨죠. 남편에겐 큰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결혼을 일찍 하셔서 이미 동서 형님과 시조카까지 있었어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언니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형님은 저에게 정말 든든한 동서이자 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동서, 결혼식 하자마자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바쁘지? 혹시 나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줘. 나도 결혼할 때 어머니가 안 계셔서 엄청 막막했지 뭐야. 물론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셨지만 그래도 말 못할 고민이 생길 때 있잖아. 사실 형님은 저와 나이 차이가 무려 13살이나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의지하게 됐습니다. 동서, 이거 내가 만든 반찬인데 혹시 좋아하는 거 있으면 가져다 먹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나도 어릴 때 먹은 엄마 음식을 눈대중으로 대충 따라해 본 거거든. 형님, 이거 딱 제 입맛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이랑 정말 비슷해요. 저 이거 다 가져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엄마 반찬 같아서요. 시어머닌 이렇게 사이좋은 형님과 절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잘 맞냐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둘이 얼굴도 비슷하고 입맛까지 똑같네. 누가 보면 딱 자매인 줄 알겠어. 저도 동서를 보고 있으면 꼭 잃어버린 친동생을 만난 것 같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닮은 데가 많을까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님하고 전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많았답니다. 일단 얼굴이나 체형이 자매 수준으로 비슷했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도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궁금하거나 묻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형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님, 저번에 해주신 오이 무침이요. 혹시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양념으로 무치는 게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거 아니면 다른 데선 못 먹어봤거든요. 정말? 그거 놀라운데? 나도 아주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방법이거든. 혹시 동서 어머님하고 우리 엄마하고 같은 고향이신가? 아무튼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내가 레시피도 알려주고 오이 무침도 바로 해서 한 통 줄게. 형님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같은 여자끼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든 나누고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서, 내가 얼마 전에 귀동냥으로 들은 말이 있는데 혹시 동서가 기분 나빠할까봐 티를 못 냈어. 자세한 거 묻지 않을게. 오늘은 남편 두고 우리 며느리들끼리 진하게 한잔 하자. 형님은 가끔 제가 남편과 싸우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엔 생맥주도 한 잔 사주시고 남편과 좋은 일이 있는 날엔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외식 상품권까지 보내주셨답니다. 형님은 그렇게 매 순간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사이 좋은 저희 둘을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셨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종종 싸우기도 한다는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내가 며느리 복이 있나 보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들. 아니, 내 딸들. 어머님, 복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걸요? 이렇게 친가족 같은 시댁 식구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더 많이 감사드려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 가끔은 하늘에서 엄마가 보내준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빌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련 없는 행복은 없는 건지 저는 결혼 3년 차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얘 둘째야, 일을 어쩌면 좋니? 글쎄 우리 큰며느리가 암이란다. 암. 어떻게 그 착한 애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린 건지. 그건 바로 형님의 암투병 소식이었어요. 저는 이미 암으로 엄마를 잃은 경험이 있어서 더욱 충격이었고 무서웠답니다. 혹시 친언니 같은 형님마저 떠나보내야 할까봐 병원에 가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곧장 형님이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실에 누워 계시는 형님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했네요. 형님, 어떻게 그런 병이, 형님 안 돼요. 저 형님 못 보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는 당장이라도 형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처럼 엉엉 울었고, 형님은 그런 절 보며 잠시 당황하시더니 이내 빵 터져선 병원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아휴, 우리 마음 약한 동서 많이 놀랐구나. 근데 나 안 죽어. 나 괜찮아. 다행히 위암 초기라서 수술까지 할 필요도 없대. 그러니까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나 당장 죽는 줄 알겠네. 저, 정말요? 형님 그럼 괜찮으신 거래요? 약만 먹어도 된대요? 그렇대도 요즘엔 내시경으로도 절제술이 가능하대.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야. 혹시 시기를 놓쳤으면 나 진짜 골로 갈 뻔했잖아. 그지? 형님은 놀란 절 달래주시려고 일부러 더 장난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비록 형님은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암은 암인지라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가 많았습니다. 형님은 다행스럽게도 입원 없이 집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래도 조카들도 있고 야근이 많은 시숙님을 대신해 챙겨야 할 집안일도 많으신 것 같았어요. 전 그때 회사 휴직 상태였기에 부지런히 시숙님 댁을 오가며 형님을 챙겼습니다. 아휴, 동서 고생시킨다고 나 서방님한테 잔소리 듣겠다. 나 정말 괜찮으니까 이리 와서 우리 수다나 떨면서 놀자. 난 동서랑 수다 떨 때가 제일 재밌다니까. 이거 빨래만 마저 널고요, 형님. 형님 치료받고 와서 허리 굽히기가 많이 불편하시다면서요. 이 젊은 아랫동서만 믿고 맡겨주세요. 하여간 고집 못 말려. 그래도 동서 덕분에 내가 많이 웃는다. 정말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누가 날 이렇게 도와주겠어.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형님도 저처럼 어머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그마저도 비슷할까 싶어 형님에게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형님을 돕던 어느 날 마침 시댁에서 김장을 하신다기에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도 형님은 댁에서 편히 쉬시라고 말렸지만 형님은 계속 같이 돕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어머님, 동서, 저 빼고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그런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은 남편한테 집에서 애들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장할 때 저 왕따 시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실 형님은 그때까지도 매운 양념이 된 김치를 먹을 수 없었는데 아마 아픈 몸이지만 저와 시어머니를 돕고 싶어서 너스레를 떨며 도와주시려는 것이었겠죠. 결국 시어머니는 김장을 돕는 대신 타협안 한 가지를 내두셨어요. 그네 넌 매운 음식은 절대 금지니까
김치 맛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대신 와서 같이 수육이나 삶아 먹자꾸나. 어때? 형님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알겠다고 흔쾌히 답하셨고, 결국 저희 셋이 모여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집안 남자들은 시댁 마당에 묻을 김장독 자리를 파고 있었고요. 형님, 저기 앉아 계세요. 괜히 매운 냄새라도 맡아서 탈나실까 저 걱정이에요. 아이고, 나 그 정도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다진 마늘 좀 더 가져올까요? 아유, 오늘따라 정신 사납게 왜 이럴까? 재료 다 있으니까 넌 저 멀리 가 있거라. 아참 둘째야, 수육 삶을 고긴 좀 사왔니? 그때 김장하러 시댁에 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수육용 고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서 그만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어떡해요? 저 정육점에 들른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너도 아침부터 시댁에 오느라 많이 바빴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제 덕인데 사오라고 시키마. 어? 어머님, 동서. 그러면 제가 나갔다가 올까요? 저한테 일거리를 하나도 안 주시니까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제가 얼른 가서 사올게요. 형님은 얼른 나가서 수육고기를 사오겠다며 벌써 외투까지 챙겨들었습니다. 아, 형님,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제가 지금 손에 양념이 묻어서 그런데 제 지갑에 보시면 어머님이 고깃값으로 미리 주신 현금이 있거든요. 그걸로 고기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형님. 고맙긴. 저도 오늘 어머니께 고기 좀 얻어먹을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동서 지갑이 여기 있었나? 형님은 어렵지 않게 제 지갑을 찾고는 염치 없게 현금을 좀 가져가겠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지갑을 딱 펼치자마자 형님은 갑자기 온몸이 굳더니 손에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도, 동서, 이 사진 뭐야? 네? 형님, 왜 그러세요? 어디 갑자기 불편하신 거예요? 형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난스럽게 웃던 얼굴을 싹 지우고 차갑게 굳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 누구야? 이거 동서 어릴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때 제 지갑엔 어릴 적 엄마 다정히 찍은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늘 그리운 엄마 얼굴을 언제든 꺼내보려고 넣어둔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님은 그 사진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사진이요? 그거 몇 년 전 돌아가신 저희 엄마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형님? 어머님이라고?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 아, 성함 말이야. 서용숙이요.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형님? 설마 저희 엄마랑 아는 사이세요? 형님은 급기야 제 대답을 듣자마자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와 시어머니도 놀라서 형님께 달려갔어요. 큰애야, 아, 너 왜 그러니?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이,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머님은 형님을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며 부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어, 어떻게, 어떻게 이분이 동서의 어머니일 수가 있어? 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형님? 이분이 저희 엄마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요? 제발 말씀 좀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동서 어머니라던 이분이 우리 엄마야. 그러니까 동서의 엄마가 바로 우리 엄마라고. 저는 처음에 형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시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건지 걱정이 앞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왜 형님 엄마라는 거예요? 틀림없어.
우리 엄마 맞아.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얼굴을 잊겠어. 내가 평생 그리워한 얼굴인데. 형님은 급기야 사진을 안고 울기 시작했고, 몹시 놀란 어머님과 전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재차 따져 묻기만 했습니다. 나 9살 때 어머니와 헤어져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사진으로 엄마 얼굴을 수백 번, 수천 번 보고 또 보면서 살았어. 그러니 내가 엄마 머리, 엄마 표정만 봐도 알아보지. 아무리 옷차림이 달라지고 얼굴이 변했어도 틀림없이 우리 엄마야. 형님은 그러면서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 전부터 할머니 반대가 엄청 심했대. 내 친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하면 집안을 망칠 거라고 결혼 전부터 문전박대하시고 소금까지 뿌리셨대. 하지만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아버지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결혼을 시키게 된 거지. 형님 말처럼 엄만 어렵게 결혼을 승낙받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셨지만 어머니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형님의 할머니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구박했다고 해요. 때리지만 않았지 밥도 안 주고 어디 외출도 못하게 하셨다네요. 전 엄마가 저희 아빠 초혼이 아니었다는 것에 한 번 놀라고 그런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것에 또 2번 놀랐습니다. 엄마가 집안에서 계속 구박을 받으니 우리 아버지란 사람도 엄마를 무시하고 괄시하기 시작했나 봐. 급기야 매일 바람까지 피우면서 엄마 마음에 큰 상처를 줬대. 결국엔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엄만 이혼을 결심하신 거지. 하지만 그 옛날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혼하기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돈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던 엄만 결국 아이였던 형님을 시댁에 빼앗기고 옷 보따리 하나 지곤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난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매일같이 떠난 엄마를 욕을 했으니까. 근데 다 커서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고. 심지어 엄마 내 양육비라면서 어렵게 번 돈을 아버지께 보냈는데 아버진 그 돈을 술 먹고 여자 만나는데 다 써버렸지. 저는 그제야 엄마가 살아생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왜 그렇게 집착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만 이미 한 번 소중한 딸아이를 뺏긴 경험이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 저마저 잃게 될까봐 평생 그렇게 전전긍긍하신 거였고요. 딸아이인 형님을 빼앗기고 엄만 몇 번이고 시댁을 다시 찾아가 제발 딸아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할머닌, 아니 그 고약한 양반은 집 앞에까지 찾아온 엄마에게 저주를 퍼부었어. 다시 또 찾아오면 날 고아원에 갖다 버리겠다고. 네가 자꾸 집에 찾아오면 부정 타서 우리 아버지도 죽고 엄마의 딸인 나도 죽을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하면서 내쫓았대. 엄만 혹시라도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결국 울며 불며 떠나고 만 거지.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 아픈 사연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산 엄마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형님과 제 나이를 따져보니 엄만 그렇게 9살이었던 첫째 아이를 뺏기고 쫓겨난 뒤 4년 뒤에 지금의 제 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형님, 혹시 그럼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나 7월 25일이 생일이야. 세상에, 형님, 저희 엄마가 평생 7월 한여름만 되면 혼자 케이크까지 사다 두고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촛불까지 밝히셨어요. 그게 바로 형님이셨던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평생 그리워하고 눈물 짓던 사람이, 엄마가 평생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난 형님과 아니, 저와 언니는 비로소 모든 사연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주저앉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 그래서 엄만 더 무서우셨을 거야. 진짜 엄마 때문에 부정 타서 내가 아픈 걸까 봐. 내가 위험해질까 봐. 엄만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딸아이를 두고 떠나왔으니 평생 얼마나 그리워하고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을까요? 전 엄마 곁에 있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전 그제야 엄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토록 따뜻했던 엄마,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줄 줄만 알았던 엄마. 하지만 엄마의 마음속에도 감춰진 비밀이 있었고, 그 안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딸에 대한 애틋함과 죄책감,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야말로 엄마 앞에 죄인이야. 난 그 모든 사연을 알기 전까지 엄마를 원망했거든. 엄마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역시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다고 엄마를 미워했고, 근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매번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엄마가 너무나 밉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그리웠으니까. 형님은 엄마가 그리운 날이면 밤늦도록 대문 앞에 앉아 혹시나 돌아올지 모르는 엄마를 기다렸다고 해요. 자라면서도 입학식, 졸업식, 성년의 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빈자리에 가슴 아파했다네요. 형님, 아니 언니, 어떻게 그 그리움을 다 견디고 사셨어요? 엄마도 한평생 언니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많이 우셨어요. 근데 어떡해요? 언니도 엄마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얼굴 한 번 못 보고 헤어지게 돼서 어떡해요. 우리가 진작 만났더라면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그 모진 세월을 다 내려놓고 가셨을 텐데. 형님과 전 돌아가신 엄마 얘기라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어머니도 펑펑 울고 계셨죠. 엄마 돌아가실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 많이 아프셨어?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 위암이셨어요. 형님하고 똑같이요. 그리고 엄마 마지막까지 언니를 그리워했어요.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귀한 딸을 둘이나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하도 닮았길래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자매였다니. 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대체. 사부인이 하늘에서 널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런 인연을 다 만드셨나 보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이 모든 게 형님과 제가 가지고 있던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는 엄마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나고 서로를 알게 된 저희 자매는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바로 엄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언닌 이미 납골당에 도착하기 전부터 너무 많이 울고 있었어요. 저야 사연을 몰랐더라도 한평생 엄마 곁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지만 언닌 늘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았을 테니까요. 엄마, 엄마 딸 고은이 이제야 왔어요. 9살 때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30년도 더 지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엄마 미안해요. 너무 오랜 시간 엄마를 미워했어요. 왜 날 떠났는지 엄마를 원망했네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들 낳고 기르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나 없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지, 얼마나 그리워하셨을지, 그게 이제야 느껴져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엄마. 저는 가만히 언니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저희 잠을 지켜보고 계실 엄마에게 부탁드렸어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찾던 사람이 엄마의 큰딸이었어요. 난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에게 자식은 오로지 나쁜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질투도 조금 나면서 한편으론 엄마에게 고마운 거 있죠. 언니 그렇게 오랫도록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줘서요. 엄마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이제 언니도 저도 다 알아요. 엄마가 저에게 왜 항상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지도요. 이제 저희 엄마 몫까지 서로 아끼면서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엄마, 그 하늘에선 더는 아프지 말고, 외롭지도 말고, 이제 정말로 편히 쉬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많이요. 평생을 사랑으로 절 낳고 길러주신 엄만 마지막까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줄 든든한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다시 만난 언니 덕분에 저는 요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든든하네요. 요즘은 자매끼리 어딜 다닐 때마다 손까지 꼭 붙잡고 다닌다니까요. 아유, 어쩌면 동서지간이 사이가 저렇게 좋아. 난 진짜 친자매인 줄 알았다니까. 저희 정말 친자매 같아 보여요? 얼굴도 그렇게나 많이 닮았어요? 아유, 그럼 얼굴도 쏙 빼닮은 게 딱 봐도 자매 사이로 보이지. 요즘엔 어디서 맨날 싸우기만 하는 동서지간 얘긴 들어봤어도 그댁 며느리들처럼 사이좋은 동서지간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장난기 많은 저희 언닌 가끔 이렇게 희한하게 닮은 동서지간인 척 하곤 한답니다. 또 어떤 날은 사실은 자매가 맞다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언니 덕분에 웃음이 더욱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웃음이 늘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친아버지십니다. 전 언니와 납골당에 다녀온 이후 아버지에게 언니와 만나게 된 사연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빠른 시일 내로 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정말로 언니와 만나게 됐을 땐 가만히 언니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내 아내가 자네를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어쩌면 제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엄마 사연을 다 알게 된 이후론 친가와도 결혼하고 결혼 전까지 혼자 외롭게 지냈어요. 엄마를 그렇게나 괴롭힌 사람들하고 도저히 한가족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아버진 언니가 외롭게 지냈던 이야기를 털어놓자 조심스럽게 언니를 안아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런 사연도 모르고 난 막연히 자네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미안하네. 내가 무심했어. 자넨, 넌 이제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아버진 사랑했던 아내가 주고 간 선물 같은 딸아이를 마음으로 품어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린 비로소 완전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형수님, 아니 처형. 이거 참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즘 자매들끼리만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서 저 아주 질투나요. 저희 형도 두 자매 사이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며느리들이 둘만 단짝을 메고 다니니 아주 질투나. 이제 이 시민 끼워주지도 않는 거지? 그럴 리가요. 저희 전부 다 한 가족인데 우린 원팀이죠. 그죠, 형님? 아니, 언니? 그럼. 우리 전부 한 팀이지. 동서, 그리고 동생. 저희 자매는 온 가족의 질투와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있답니다. 언니는 치료 경과가 좋아져 지금은 치료를 중단하고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계속 건강에 신경 쓰면 곧 완치 판정까지 받을 것 같네요. 얼마 전엔 저희 자매끼리 사진도 한 장 찍고 왔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들으면 약간 삐질 수도 있지만 엄마 사진 옆에 자매끼리 찍은 사진 한 장을 꼭 남기고 싶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예쁘게 찍은 사진을 들고 곧장 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나도 엄마 사진 옆에 내 사진을 둘 수 있게 됐네요. 엄마랑 나란히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지만
엄마의 분신 같은 동생과 찍은 사진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서로 지갑 속에 엄마 사진 한 장씩이랑 둘이 찍은 사진 한 장씩 가지고 다니려고요. 엄마가 보기에도 우리 둘 많이 닮았죠?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도 또 웃을 때 눈꼬리 접히는 것도 사소한 말투 하나까지도 가끔은 거울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저 이제 외롭지 않게 언니랑 함께 할게요. 엄마에게 받은 그 많은 사랑 이젠 언니와 함께 나눌게요.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하시고 하늘에선 웃고만 계셔 주세요. 늘 그랬듯이 저희 자매 따뜻하게 바라만 주세요. 이렇게 엄마의 오랜 비밀 이야기는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적처럼 또 누군가에겐 운명처럼 이어진 이 인연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되었네요. 엄마가 남기고 간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다시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우리 자매는 앞으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 볼게요. 제 이야기가 듣기 좋으셨다면 부디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갈 큰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